백구야, 오늘도 또 가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이른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대답 대신 진돌이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진돌이는 이미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두 개는 어김없이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정확히 1시간 후인 8시에 돌아왔습니다. 형, 저 개들 진짜 이상하지 않아? 태준이 창문 너머로 두 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벌써 한 달째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갔다가 같은 시간에 돌아와. 민주는 15년간 송파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수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개들을 봤지만 이렇게 규칙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동물의 행동학을 전공한 그였지만 이 현상만큼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두 개의 뒷모습은 어딘가 단호해 보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처럼요. 진돌이의 갈색 털과 백구의 새하얀 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정말 신기해. 시계처럼 정확하다니까. 태준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주는 지난 한 달간 기록한 노트를 펼쳐봤어요. 매일 아침 7시 출발, 8시 귀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폭우가 쏟아진 날도, 사흘 전 눈보라가 친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 전 할아버지의 장례식. 모든 것은 1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시작됐어요. 특히 진돌이는 6년 전 할아버지가 직접 경기도 진도에서 데려온 순종 진돗개였어요. 할아버지는 진돌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민준아, 진돌이는 특별한 아이야. 나중에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예언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동물과 함께 사셨던 분이었어요. 젊은 시절 목장을 운영하셨고 은퇴 후에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셨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진돌이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엔 그렇게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고개만 저었어요. 마치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평상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보, 진돌이 저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수연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수연은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진돌이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별히 진돌이가 좋아하던 닭가슴살도 삶아주고 따뜻한 우유도 타주고 심지어 수제 간식까지 만들어줬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주는 진돌이에게 온갖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심지어 MRI까지. 송파동물 메디컬 센터의 최신 장비를 모두 동원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형, 이건 마음의 병인 것 같아. 태준이 말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는 태준도 동물 행동학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어요. 나도 알아.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지. 근데 이렇게 심한 경우는 처음이야. 민주는 동료 수의사들에게도 자문을 구했어요. 강남에서 유명한 동물행동심리센터의 박 원장, 분당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대학 동기 정훈, 심지어 미국에서 활동하는 동물행동학 전문가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비슷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니 지켜봐야 합니다. 강제로 활동시키지 말고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진돌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체중은 8kg이나 줄었고 윤기 흐르던 털은 푸석푸석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장난감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사주신 파란색 공, 함께 놀던 밧줄 장난감, 심지어 할아버지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수건조차도요. 가족들은 모두 걱정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매일 진돌이를 보러 오셨고 태준도 태준의 아내 지혜도 퇴근 후면 들러서 진돌이를 살폈어요. 형, 너무 자책하지 마. 태준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의사로서 자신에게 하나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송파동물 메디컬 센터에 오는 보호자들에게는 자신 있게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면서 정작 자신의 진돌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백구가 나타났어요. 11월 초순의 어느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듯 보이는 하얀 털의 중형견이었어요. 어디서 온 거야, 너? 민준이 백구에게 다가갔지만 백구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진돌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눈빛은 특별했어요. 깊고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아니, 오래 기다려온 누군가를 찾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1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진돌이가 백구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난 거예요. 민주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진돌이의 귀가 살짝 움직이더니 고개를 들고 천천히 몸을 일으킨 거예요. 두 개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진돌이는 백구를 빤히 쳐다보았고 백구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진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저거 봐. 진돌이가 일어났어. 태준이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믿을 수가 없어.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백구는 진돌이 곁에 조용히 앉았어요. 두 개는 나란히 앉아서 할아버지의 평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날 이후 백구는 계속 집 앞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대문 앞에 앉아 있었고 진돌이를 지켜봤어요. 밤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음 날 아침이면 또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백구의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동네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송파구청 유기동물센터에도 연락했고 동물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주인을 찾는다는 공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민주는 결국 백구를 집에 들이기로 했습니다. 백구가 온 후로 진돌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밥도 조금씩 먹고 가끔 마당을 걸어 다니기도 했어요. 물론 여전히 예전의 활발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 백구가 진돌이한테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 태준이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 신기하게도 백구만 보면 진돌이 눈빛이 달라져. 백구는 정말 특별한 개였어요. 밥도 많이 먹지 않았고 산책을 나가자고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진돌이 곁을 지키는 것만이 백구의 목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수연은 백구에게도 밥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늘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남겨뒀어요. 마치 자신보다 진돌이가 더 중요하다는 듯이요. 이게 정말 신기해. 수연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민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백구의 눈을 보면 그냥 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깊은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11월 20일 어느 월요일 아침 7시였습니다. 진돌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백구도 따라 일어났어요. 진돌이 어디가? 민준이 황급히 신발을 신으며 따라 나갔지만 두 개는 이미 대문을 나섰습니다. 형, 진돌이가 나갔어. 태준도 뒤따라 나왔어요. 두 형제는 급히 두 개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순간 놓치고 말았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 놓쳤네.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 형. 진돌이 영리하잖아. 길 잃진 않을 거야. 걱정스럽게 집으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7시 30분, 7시 40분, 7시 50분. 그리고 정확히 8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다. 민준이 뛰어나갔어요. 진돌이와 백구가 돌아온 거예요. 진돌이는 약간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백구도 조용히 진돌이 옆에 서 있었고요. 어디 갔다 온 거야, 너희들? 민준이 무릎을 꿇고 진돌이를 살폈어요. 발바닥을 확인하니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 발에 흙이 묻었어. 어디 산이라도 갔나? 이상하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7시 정각에 나가서 8시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발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형,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태준이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정확해. 민주는 그날부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시간, 날씨, 두 개의 상태, 돌아왔을 때의 모습 등을 세세하게 적었어요. 11월 22일 수요일, 맑음, 7시 출발, 8시 귀가, 발에 흙과 마른 잎사귀. 11월 23일 목요일, 흐림, 7시 출발, 8시 귀가, 털에 이슬 맺힘. 11월 24일 금요일, 비, 7시 출발, 8시 귀가, 온몸이 젖었지만 표정은 평온함.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심지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날도 어김없이 7시에 나가서 8시에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민준의 궁금증은 날로 커져만 갔어요. 수연도 궁금해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럴까? 근데 눈치채면 어떡하지? 진돌이는 영리하니까 알아챌 수도 있겠네. 태주는 다른 의견을 냈어요. 형, GPS 목걸이를 해보는 건 어때? 요즘 반려동물용 GPS 추적기 많잖아. 아, 좋은 생각이다. 민주는 다음 날 송파동물 메디컬 센터에 출근하자마자 동료 수의사에게 물어봤어요. 혜진 선생님, 혹시 반려동물 GPS 추적기 아는 거 있어요? 네,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쓰는 거 하나 빌려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진돌이 목걸이에 작은 GPS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진돌이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백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휴대폰 앱을 켜고 기다렸습니다. 7시 정각 두 개가 출발했어요. GPS 신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빠져나가서 큰 길로 그리고 형, 이거 봐. 태준이 화면을 보며 소리쳤어요. 산 쪽이야. 설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방향은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방향이었어요. 할아버지 묘소로 가고 있어.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돌이가 매일 아침 할아버지를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백구와 함께. 형, 내일 아침에 우리도 가보자. GPS만 보지 말고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래야겠어.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돌이가 왜 매일 할아버지 산소에 가는 걸까? 그냥 그리워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병원이 쉬는 날이라 민준과 태주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형, 준비됐어? 태준이 어두운 새벽 6시 30분에 민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응, 가자. 두 사람은 검은색 패딩을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집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했어요. 저기서 기다리면 되겠지? 응. 여기서 보이니까. 6시 50분,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기했습니다. 겨울 새벽은 아직 어두웠고 찬 공기가 차창을 스쳤어요. 형, 떨리네. 나도. 7시가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6시 58분, 6시 59분. 정확히 7시 집 대문이 열렸어요. 진돌이가 먼저 나오고 백구가 뒤따랐습니다. 두 개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걷기 시작했어요. 출발한다. 조심스럽게 따라가. 민준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고 두 개가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두 개는 익숙한 듯 길을 걸어갔어요. 주택가를 빠져나가서 큰 길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차도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 저기 횡단보도 건너네. 진짜 영리하다. 진돌이는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백구도 나란히 걸었고요. 마치 사람처럼 교통규칙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형, 저기 산 쪽으로 가는 거 맞아? 그러게. 차는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눈치챌까봐 충분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20분 정도 지나자 두 개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차로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어요. 형,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야겠어. 그래. 두 사람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좁았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서 어두웠고 이슬이 맺혀 있어 미끄러웠습니다. 조심해, 태준아. 응, 형도. 두 개는 쉬지 않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익숙한 길인지 한 번도 멈추거나 헤매지 않았어요. 백구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진돌이를 확인했고 진돌이는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0분, 15분, 20분. 산길은 계속 이어졌어요. 형, 숨차. 나도. 근데 저 개들 봐. 전혀 안 지쳐 보여. 정말 그랬어요. 진돌이와 백구는 지칠 기색 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30분 만에 익숙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형, 저기 할아버지 산소야. 할아버지의 산소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봉분 주위로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 앞쪽에 작은 상석,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민준과 태주는 소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 개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면서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산소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마치 묵념하는 사람처럼 고요히 앉아서 봉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경건해 보였어요. 그런데 진돌이는 무덤 옆 특정 부분을 향해 다가가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형, 저거 뭐 하는 거야? 태준이 속삭였어요. 잠깐만 지켜보자. 민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진돌이가 할아버지 무덤을 파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진돌이의 행동은 마구잡이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봉분에서 약 50cm 떨어진 왼쪽 부분만
조심스럽게 파고 있었어요. 앞발을 사용해서 흙을 긁어내고 조심스럽게 옆으로 치워냈습니다.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땅을 팠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파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어요. 형, 진돌이 뭘 찾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진돌이는 약 30cm 깊이까지 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췄어요. 구덩이를 들여다보더니 백구를 돌아봤습니다. 백구도 일어나서 다가왔어요. 두 개는 구덩이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진돌이가 낮게, 길게 울었어요. 기잉. 그 울음소리는 슬프면서도 뭔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도 진돌이 옆에 서서 함께 구덩이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진돌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파는 게 아니라 흙을 다시 덮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파고 다시 덮고? 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진돌이는 조심스럽게 흙을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발로 흙을 밀어서 구덩이를 메우고 심지어 주변의 낙엽까지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구하는 거였습니다. 백구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자신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두 개가 함께 흙을 덮고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서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어요. 작업을 마친 두 개는 무덤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마치 묵념하는 것처럼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형, 우리 조금 더 기다리자. 민준과 태준은 두 개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5분, 10분. 더 이상 개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봐도 될 것 같아. 그래, 가보자. 두 형제는 소나무 뒤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산소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산소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봉분, 반듯한 상석, 그리고 조용한 적막감. 형, 여기야. 진돌이가 판 자리. 태준이 가리킨 곳은 봉분 왼쪽 약 50cm 지점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흙이 약간 뒤섞인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깔끔하게 복구해서 모르고 보면 절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진돌이가 정말 신중하게 작업했네. 민준이 감탄하듯 말했어요. 그런데 왜 다시 덮었을까?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건가? 나도 그게 궁금해. 민준은 무릎을 꿇고 그 자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흙의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 낙엽이 부자연스럽게 놓인 곳, 미세하게 파인 자국들. 태준아, 혹시, 응?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 태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형, 그게 할아버지 무덤인데. 나도 알아. 하지만 진돌이가 한 달 동안 매일 여기 와서 이걸 했다고.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간 수의사로 일하면서 동물의 행동을 연구한 그였어요. 진돌이의 이 규칙적이고 신중한 행동 패턴은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알았어, 형. 그럼 우리도 파보자. 태준이 차에서 작은 삽을 가져왔습니다. 등산할 때 가끔 쓰는 휴대용 삽이었어요. 조심해서 파야 해. 할아버지한테 죄송하니까. 민주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진돌이가 판 자리를 그대로 따라 파내려 갔어요. 10cm, 20cm, 30cm. 형, 뭔가 있는 것 같아? 아직 모르겠어. 조금만 더. 40cm쯤 파들어갔을 때 민준의 삽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땡그랑. 뭔가 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형제는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걷어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흙을 치우면서 그 물체의 윤곽을 드러냈어요. 하얀색, 사각형 작은 상자. 이게 뭐야? 태준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흰색 도자기로 만든 상자가 드러났어요. 크기는 약 20cm 정도의 정육면체였습니다. 형, 이거 유골함 아니야? 민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송파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반려동물 장례를 많이 치러본 그였어요. 이런 형태의 유골함을 여러 번 봤습니다. 상자 앞면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세월의 발에서 글씨를 읽기 어려웠지만 조심스럽게 흙을 닦아내자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희진. 뭐라고? 김희진. 1998년생.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형, 이거 누구야? 우리 할아버지 무덤 옆에 왜 다른 사람 유골이 있어?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명패를 더 자세히 보니 다른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과 생년월일만 간단히 적혀 있었어요. 1998년생이면 25살밖에 안 됐네. 너무 어린 나이에. 태준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직전 잠시 멈칫했어요. 태준아, 근데 진돌이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러게. 백구도 그렇고. 두 사람은 다시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하얀 상자.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담겨 있었어요. 김희진이라는 이름에 25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 형, 혹시 할아버지가 아셨던 분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신고하자.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자. 혹시 아실지도 몰라. 민주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어서요. 산소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함을 발견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송파경찰서 형사과 소속인 강 형사와 박순경이었어요. 신고하신 분이 민준 씨죠? 네, 맞습니다. 강 형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베테랑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현장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셨다고요? 네, 제 할아버지 산소 옆에서요. 강 형사는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김희진, 1998년생.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전혀 모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그럼 왜 여기를 파보셨죠?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돌이와 백구 이야기를 하면 믿을까? 하지만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어요. 저희 집 개가 매일 아침 여기를 찾아와서 이 자리를 파고 있더라고요. 강 형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개가요? 네, 진돗개인데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여기 와서 이 자리를 팠다가 다시 덮고 갔어요. 박순경이 메모를 했습니다. 흥미롭네요. 개가 어떻게...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GPS로도 확인했고 오늘 아침에는 직접 뒤따라와서 봤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물의 감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특히 개는 후각이 사람의 수만 배라고 하니까요. 현장을 조사하고 이 유골함은 일단 경찰서로 가져가겠습니다. 신원 확인을 해봐야 해요. 강 형사는 현장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유골함이 묻혀 있던 위치, 주변 환경,
할아버지 산소와의 거리 등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김희진이라는 분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동명이인도 많고 정보가 제한적이라서요. 알겠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점이 있으셨나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평범하게 돌아가셨어요. 연세도 많으셨고, 그럼 장례는 언제 치르셨습니까? 작년 2월이요. 정확히 1년 전이에요. 강 형사가 메모했습니다. 그럼 이 유골함도 그 전후에 묻힌 것 같네요. 흙의 상태로 봐서는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경찰이 돌아간 후 민준과 태준은 다시 산소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무덤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웃으시던 할아버지, 동물을 사랑하시던 할아버지. 형,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자. 그래야겠어. 두 형제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문득 진돌이와 백구가 떠올랐어요. 그들은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 거예요. 8시 정각에. 집에 도착하니 진돌이와 백구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두 개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민준이 진돌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진돌이는 민준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민준의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 혼자 사시기에 큰 집은 부담스러웠거든요. 여보세요, 엄마? 민준아. 무슨 일이야? 엄마,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저희 집으로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할아버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할아버지 생각이 나나 보구나. 알았어, 갈게. 1시간 후 어머니가 도착하셨어요. 60대 중반의 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지만 할아버지를 여인 슬픔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 태준, 수연, 그리고 어머니. 무슨 일인지 말해봐. 민준은 조심스럽게 오늘 아침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진돌이가 매일 산소를 찾아간 것, 유골함을 발견한 것, 김희진이라는 이름.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김희진. 이라고 했니? 네, 엄마. 혹시 아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준아, 태준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구나. 윤희의 이야기. 사실은 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윤희라는 분이 간병을 해주셨어. 윤희요? 응. 전문 간병인이셨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돌봐주셨지.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을 때야. 너희는 일도 바쁘고 엄마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거든. 그래서 간병인을 구했는데 윤희 씨를 소개받았어. 40대 중반쯤 되는 분이셨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고 경험도 많으셨지. 민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6개월 자신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그 시간. 윤희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 24시간 아버지 곁을 지켜주셨고 밤낮 없이 헌신하셨지. 아버지도 윤희 씨를 무척 아끼셨어. 그런데 엄마, 그분이 김희진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 씨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어. 희진이라고. 아, 희진이는 어릴 때부터 심장병을 앓았대.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하더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희 씨가 간병일을 하신 것도 딸 병원비 때문이었어.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픈 딸을 키워야 했거든. 그럼 희진이는? 응. 윤희 씨가 아버지를 돌보시던 중에 소희가 세상을 떠났어.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언제였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년 3월이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달 후쯤. 민주는 계산을 해봤어요. 할아버지가 2월 초에 돌아가셨고 소희는 3월쯤. 유골함이 묻힌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엄마, 그럼 윤희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구나. 아버지 장례 후에 연락이 끊겼어. 아마 소희를 잃은 슬픔 때문에.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희 씨한테 정말 미안해. 그때 좀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 아니에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 씨 연락처 있으세요? 있긴 한데. 받으실지 모르겠다. 한번 연락해 보세요. 저희가 희진이를 발견했다고 말씀드려야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년 만에 거는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윤희 씨?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사흘 후 윤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윤희는 야윈 얼굴에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태준 씨, 오랜만입니다. 윤희 이모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윤희가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진돌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백구도 천천히 일어나서 윤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어머, 진돌이.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돌이는 윤희에게 달려가서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반겼습니다. 1년 만에 재회였어요. 진돌아, 잘 지냈니? 윤희가 무릎을 꿇고 진돌이를 안았습니다. 진돌이는 윤희의 얼굴을 핥으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백구의 반응이었습니다. 백구는 윤희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울었습니다. 기잉. 그 울음소리는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백구를 바라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 개는 길에서 주운 개예요. 백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윤희는 백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희진아, 내가 보낸 거니? 윤희가 백구를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백구는 윤희의 품에 안겨서 조용히 있었어요. 민주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백구가 정말 소희와 관련이 있는 걸까? 우연일까? 아니면 이모님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백구와 진돌이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윤희 이모님, 저희가 산소에서 희진이를 발견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희의 몸이 굳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이모님이 직접 묻으신 거죠?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윤희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하자 민준이 얼른 부축했습니다. 이모님,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요? 제가 불법으로. 윤희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희진이는 제 딸이었어요. 유일한 가족이었죠. 윤희의 이야기는 길고도 슬펐습니다. 희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어요. 선천성 심실중격 결손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7살 때 첫 수술,
12살 때 두 번째 수술, 고등학교 1학년 때 세 번째 수술. 희진이의 어린 시절은 거의 병원에서 보냈어요. 수술하고 회복하고 다시 수술하고.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진이 아버지는 희진이가 12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아픈 딸을 키워야 했죠.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작은 집까지 팔아서 희진이의 병원비를 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간병일, 청소일, 식당일,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그러다가 할아버님 간병일을 소개받았어요. 조건이 괜찮았고 할아버님도 좋은 분이셨죠. 윤희의 눈에 따뜻한 빛이 스쳤습니다. 할아버님은 제 사정을 아시고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급여도 넉넉히 주시고 희진이 병원비도 보태주시고. 할아버님은 희진이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희진이를 찾아가시기도 하고 용돈도 주시고. 윤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희진이는 의대생이었어요.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윤희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희진이가 쓰러진 거예요.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즉시 대형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수술비는 5천만 원. 이미 밀린 병원비까지 합치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사채를 썼어요. 딸의 생명 앞에서 이자가 중요한가요? 윤희는 집에 있던 모든 것을 담보로 잡히고 손에 진물이 잡힐 정도로 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20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죠.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희진이는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희진이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매달 병원비는 300만 원, 사채 이자는 200만 원.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그때였어요. 2월 초, 윤희는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병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희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3월 15일 새벽 4시, 희진이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였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희진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장례를 치러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0만 원. 간소하게 화장만 하기로 했어요.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직원이 물어봤어요. 유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봉안당 비용은 최소 300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집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사채업자들이 계속 전화를 걸어왔고 집도 곧 나가야 할 상황이었죠. 윤희는 희진이의 유골함을 들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할아버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할아버지는 생전에 윤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윤희 씨도 그렇고 희진이도 그렇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 옆에 모시고 싶소. 우리는 가족이니까. 처음에는 그냥 위로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갈 곳이 없었을 때 윤희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불법 아닌가? 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나?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희진이를 길바닥에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3월 20일 새벽 윤희는 희진이의 유골함을 안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 하나만 들고 작은 삽을 들고 그렇게 혼자 산을 올랐어요. 할아버님 무덤에 도착했을 때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윤희는 봉분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팠어요. 깊이 40cm 정도. 희진아, 엄마가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해.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실 거야. 그렇게 희진이는 할아버지 곁에 묻혔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나중에 꼭 다시 찾으러 올게요. 윤희의 고백이 끝나고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수연은 이미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윤희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하자 수연이 얼른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모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모님. 태준도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님,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모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돌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희진이가 거기 있다는 걸? 윤희는 진돌이를 바라봤어요. 진돌이는 여전히 윤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돌이는 할아버님과 정말 특별한 관계였어요.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진돌이도 곁에 있었죠. 그리고 제가 희진이를 묻으러 갔을 때 진돌이가 저를 따라왔었어요. 네. 민준이 놀랐습니다. 새벽이었는데 진돌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따라왔어요. 윤희는 그날 밤을 회상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진돌이가 제 옆을 걸었어요. 마치 저를 지켜주는 것처럼. 무덤에 도착해서 제가 구덩이를 팔 때도 진돌이는 조용히 옆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희진이를 묻고 다시 흙을 덮을 때 진돌이가 저를 도와줬어요. 발로 흙을 밀어서 덮는 걸 도와줬죠. 민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돌이가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마쳤을 때 진돌이가 제 손을 하차줬어요. 마치 괜찮다고 잘했다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죠. 그 후로 진돌이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됐어요. 활력을 잃고 먹지도 않고 그건 윤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돌이가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 아닐까요? 너무 무거운 비밀이었을 거예요. 민주는 지난 1년간 진돌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마당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진돌이, 아무것도 먹지 않던 진돌이, 하늘을 보고 울부짖던 진돌이. 진돌이가 괴로워했구나. 그럼 백구는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백구는 어떻게 나타난 거죠? 윤희는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는 윤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희진이는 어릴 때부터 하얀 개를 키우고 싶어 했어요. 백구 같은 개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키워줄 수 없었죠. 그게 항상 미안했어요. 희진이가 돌아가기 전날 밤, 혼수 상태에서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가 있었어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희진이가 엄마, 하얀 강아지가 보여. 정말 예쁜 강아지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거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눈을 뜨고 윤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희진이가 보낸 거라고 생각해요.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돌이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희진이가 백구를 보낸 거죠. 진돌이를 도와주라고. 민주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요. 백구야, 고마워.
백구는 민준을 보며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모님, 민준이 말했습니다. 희진이를 할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모시면 어떨까요? 윤희의 눈이 커졌어요. 네, 정말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잖아요.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유언대로 하는 거예요. 이모님과 희진이는 우리 가족이니까요. 수연도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더 이상 혼자 짐 지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윤희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도 참석하셨어요. 엄마, 저희 결정했어요. 할아버지 유산 중 일부를 이모님께 드리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지.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그리고 희진이를 정식으로 모시는 의식도 치를 거예요. 윤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너무. 이모님, 할아버지 뜻이에요. 거절하시면 오히려 할아버지가 서운해 하실 거예요. 민준의 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 씨,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잘 돌봐주셔서 우리는 바빠서 제대로 못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했어요. 할아버님이 저희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걸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희진이를 할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모시는 날이 왔습니다. 맑은 봄날이었어요. 3월의 산은 새싹들로 가득했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민준, 태준, 수연, 어머니, 그리고 윤희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산을 올랐어요. 그리고 진돌이와 백구도 함께였습니다. 진돌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민준이 진돌이에게 말했어요. 진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서 산을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걸었던 그 길을요. 산소에 도착했을 때 모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민준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희는 흰 국화꽃을 봉분 앞에 놓았어요. 할아버님, 희진이를 데려왔어요. 경찰에서 돌려받은 희진이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새로 준비한 깨끗한 흰색 보자기에 쌓여 있었어요. 희진아, 이제 할아버지 곁에서 편히 쉬렴.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준과 태준이 함께 새로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봉분 바로 옆 진돌이가 한 달 동안 파던 그 자리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임시가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제대로 사랑을 담아서 만드는 자리였어요. 작은 봉분을 만들고 앞에 작은 비석도 세웠습니다. 김희진 양지 1998년 2023년 영원히 사랑하는 딸. 비석을 세우고 나니 윤희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희진아, 엄마가 이제야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해줬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의 어머니가 윤희를 안아줬습니다. 윤희 씨, 이제 희진이는 편안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 돌봐주실 거예요. 모두 함께 희진이의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진돌이가 천천히 무덤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무덤 앞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구도 진돌이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개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마치 희진이에게 인사하는 것처럼요. 진돌아, 백구야. 고마워. 윤희가 두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돌이는 윤희의 손을 살짝 하차줬어요. 백구도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지, 진돌아? 민준이 진돌이에게 물었어요.
진돌이는 민준을 보더니 짧게 짖었습니다. 멍. 그 소리는 1년 만에 처음 듣는 진돌이의 건강하고 밝은 목소리였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윤희는 할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받아서 사채 빚을 모두 갚았어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윤희가 새 집에서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윤희의 표정이었어요. 1년 동안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이모님, 민준이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진돌이와 백구를 이모님이 키우시는 게 어떨까요? 네, 진돌이를요? 저희가 워낙 바빠서 낮에 진돌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이모님도 혼자 계시고, 그리고 진돌이도 이모님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백구도 그렇고요. 윤희는 진돌이를 바라봤어요. 진돌이는 윤희 곁에 다가와서 앉았습니다. 진돌아, 나랑 같이 살래? 진돌이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윤희의 손을 하차줬어요. 마치 네,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도 조용히 윤희 옆에 앉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윤희가 두 개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돌이와 백구는 윤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진돌이가 떠나는 날 민주는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어요. 진돌아, 윤희 이모님 잘 모셔드려. 진돌이는 민준의 얼굴을 빤히 보더니 짧게 짖었어요. 멍. 자주 보러 올게, 진돌아. 태준도 진돌이를 안아줬습니다. 백구야, 너도 건강해. 백구는 태준의 손을 살짝 하자줬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윤희와 진돌이, 백구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윤희는 작은 공방을 열었고 진돌이와 백구는 공방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이 개들 정말 착하네요. 손님들이 진돌이와 백구를 쓰다듬으며 감탄했어요. 네, 저희 가족이에요.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방에 들렀어요. 진돌이와 백구를 보기 위해서였죠. 진돌아, 잘 지내지? 진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민준에게 달려왔습니다. 예전에 활발하고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형, 진돌이 정말 좋아 보여. 태준도 함께 왔었습니다. 그러게, 윤희 이모님 덕분이야. 윤희는 진돌이와 백구를 정말 잘 돌봤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시키고 건강한 음식도 챙겨주고 무엇보다 많은 사랑을 줬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윤희와 진돌이, 백구는 함께 산을 올랐어요. 할아버지와 희진이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주기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의 가족, 윤희, 진돌이와 백구 모두 함께 산을 올랐어요.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 모두 놀랐어요. 무덤 주변에 들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봉분 주위에도, 희진이의 봉분 주위에도요. 이 꽃들, 작년에는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핀 것 같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보라색 제비꽃, 노란 민들레, 하얀 토끼풀, 작은 들꽃들이 두 무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희진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윤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희진아, 엄마도 이제 행복해. 할아버지랑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지? 진돌이와 백구는 두 무덤 사이에 나란히 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함께 짧게 짖었습니다. 멍, 멍. 마치 할아버지와 희진이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네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희진이도 함께요. 윤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 예쁜 들꽃, 평화로운 정적. 이제 가야겠네요. 할아버지, 희진아, 저희 갈게요. 또 올게요. 산을 내려오는 길, 진돌이와 백구는 가끔씩 뒤를 돌아봤어요. 너희들도 아쉽구나. 윤희가 두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계속 대문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백구야, 왜 그래? 윤희가 물었습니다. 백구는 윤희를 돌아보더니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진돌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려고? 백구는 대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희와 진돌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길게 울었어요. 기잉. 그 울음소리는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 같았어요. 백구야. 설마.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백구는 천천히 진돌이에게 다가갔어요. 두 개는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백구는 윤희에게 와서 마지막으로 손을 하차줬습니다. 백구야, 가야 하는 거니?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대문을 나갔습니다. 백구야, 어디가? 윤희가 뛰어나갔지만 백구는 이미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백구야. 윤희가 따라가려 하자 진돌이가 윤희의 옷을 물었습니다. 진돌아. 진돌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보내드려야 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골목길 끝을 바라봤어요. 백구의 하얀 털이 점점 작아지더니 곧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백구야. 고마웠어. 안녕. 진돌이가 윤희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어요. 윤희는 진돌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 씨, 백구가 떠났어요. 네, 백구가요? 윤희는 그날 저녁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랬군요. 백구는 할 일을 다 한 거겠죠. 민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평범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요. 희진이가 보낸 거니까 이제 돌아간 거예요. 희진이한테. 그렇겠죠. 전화를 끊고 나서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웠어. 진돌이 지켜줘서, 윤희 이모님 위로해줘서, 희진이한테 잘 전해줘. 이모님이 이제 행복하시다고.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윤희의 공방, 희진이네 수공예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윤희의 따뜻한 성품과 아름다운 수공예품 덕분이었죠. 진돌이는 여전히 공방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진돌이는 더욱 의젓하고 온화해졌어요. 아줌마,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진돌이야. 착하지?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착해요. 아이가 진돌이를 쓰다듬자 진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공방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윤희가 손으로 만든 도자기 화분들, 섬세하게 짜인 천연 염색 스카프들, 정성스럽게 바느질한 퀼트 담요들이 가게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민준이 퇴근 후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2~3번씩 공방에 들르는 게 습관이 됐어요. 민준 씨,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세요. 윤희는 손수 만든 도자기 찻잔에 따뜻한 허브차를 따라줬습니다. 공방 한편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어서 손님들이 차를 마시며 쉬어갈 수 있었어요.
이모님, 손님 많이 오셨어요? 네, 오늘은 특히 많았어요. 주말이라 그런가 봐요. 윤희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희진이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공방 한쪽 벽에는 희진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희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엄마를 지켜주는 천사 희진이. 이모님, 이번 주 토요일도 산에 가실 거예요? 물론이죠. 매주 가는 거 아시잖아요. 윤희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산을 올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바쁘거나 상관없이요. 저도 이번엔 함께 갈게요. 태준이랑 수연이도 같이요. 그래요? 좋아요. 할아버님도 희진이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진돌이가 민준에게 다가와서 앉았습니다. 민준이 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진돌이는 기분 좋게 눈을 감았어요. 진돌아, 요즘 어때? 건강하지? 멍. 진돌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진돌이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희진이 사진 앞에 가서 앉아 있어요.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요. 정말요? 네. 그리고 가끔 백구를 찾는 것 같아요. 대문 앞에 가서 먼 곳을 바라보곤 해요. 민주는 진돌이를 바라봤습니다. 진돌이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어요. 진돌아, 백구 보고 싶지? 진돌이는 작게 울었습니다. 기잉, 백구도 보고 싶어 할 거야. 너를. 그날 저녁 민주는 윤희와 함께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도자기들을 선반에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조명을 끄고 이모님 내일 봐요. 네, 민준 씨. 조심히 가세요. 민준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백구가 생각났습니다. 하얀 털, 온화한 눈빛, 조용하지만 따뜻했던 그게. 백구야, 잘 지내지? 희진이랑 함께.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 모두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민준, 태준, 수연, 윤희, 그리고 진돌이. 민준의 어머니도 함께 하셨어요.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희진아, 엄마 왔어. 봄날의 산은 푸르고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3년 전에 피었던 들꽃들은 이제 더 많아지고 더 아름다워졌어요. 할아버지와 소희의 무덤 주위로 들꽃들이 융단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라색, 노란색, 흰색, 분홍색, 온갖 색깔의 꽃들이 두 무덤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수연이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희진이가 행복한가 봐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모두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돌이는 두 무덤 사이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진돌아,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민준이 말했어요. 진돌이는 짧게 짖었습니다. 멍. 그리고 희진이의 무덤을 향해서도요. 멍. 그때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들꽃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어요. 그리고 윤희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들꽃 사이로 하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건 잠깐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하지만 윤희는 분명히 봤습니다. 하얀 개의 모습을. 백구.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돌이도 봤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꽃밭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잉.
민준도, 태준도, 수연도 모두 들꽃밭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아름다운 들꽃들만. 백구가 온 것 같아요.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진이랑 함께.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모님. 분명 왔을 거예요. 우리를 보러.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윤희가 일어났습니다. 희진아, 엄마 이제 가야 해. 공방에 일이 있어서. 하지만 곧 다시 올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할아버님, 희진이 잘 부탁드려요. 우리 딸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민준의 어머니가 윤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희 씨, 아버지가 잘 돌봐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윤희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덤 주위의 들꽃들이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희진아. 백구야, 희진이 잘 돌봐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돌이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슬퍼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공방에 도착하자 윤희는 희진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희진아, 오늘도 다녀왔어. 할아버지한테 잘 인사했어. 엄마는 이제 괜찮아. 힘들지만 행복해. 너도 하늘에서 행복하지? 백구랑 함께, 할아버지랑 함께. 진돌이가 윤희 옆에 왔습니다. 윤희는 진돌이를 안았어요. 진돌아, 너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외롭지 않아. 멍. 진돌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공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2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희진이. 윤희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었어요.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바람 속에서 아주 작게 희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그리고 개 짖는 소리도. 멍, 멍. 백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행복하구나. 엄마도 행복해. 진돌이가 윤희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윤희는 진돌이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윤희와 진돌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도 손님들이 올 것입니다. 내일도 진돌이는 공방 앞에서 사람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면 또다시 산을 오를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희진이를 만나러. 그렇게 삶은 계속될 겁니다. 슬픔과 기쁨, 이별과 재회, 아픔과 치유가 함께하는 삶이. 윤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도, 희진이도, 백구도, 진돌이도, 민준의 가족도 모두 함께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